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 단체들이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 이후 안전성을 이유로 돼지고기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서입니다. 네, ASF 방역과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이 나서고 있는 건데요. 강창호 기자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 국회 도서관 앞에서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병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돼지 도매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 겁니다. 이날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회의원 19명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은 국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를 나눠주며 한돈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100여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인체에 해를 미쳤던 임상적인 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우리 사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한돈을 더욱 사랑하시고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협은 이날 행사장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삼겹살 등 인기 부위를 반값에 할인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할인 판매 부스엔 돼지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엄청 저렴해서 이번에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많이 샀어요. 이런 좋은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기를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잘못된 ASF 정보를 바로잡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 소비 캠페인 등 한돈 농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 농협은 전국의 지역 농축협 자체 매장을 통한 한돈 가격 할인 행사, 전국 단위의 시식 행사 등을 통해 한돈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산 돼지고기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돼지고기 식단 확대, 돼지고기 팔아주기 행사 추진 등 한돈 소비 확대에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행사가 잇따르는 이유는 ASF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얼어붙은 돼지고기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9명이 돼지고기 소비를 지난해 10월보다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70%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돼지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돈 안전성 홍보 캠페인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ASF로 인해 돼지고기의 소비가 줄어들음에 따라 정부와 농협 등이 다양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ASF 발생 초기만 해도 이른바 금겹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돼지고기 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예상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통업체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돼지고기 구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전에 평균 도매값이 1kg당 약 4,200원 수준이었습니다. 10월 25일에는 2,70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엔 3,400원 수준으로 조금씩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국내 ASF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돼지고기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국내산 돼지고기는 안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이러스에 접촉되거나 심지어 먹더라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검역 기준이 되는 세계 동물 보건기구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내용이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나 강원 지역의 모든 농가는 매주 또 도축장은 매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돼지만 도축,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상관없이 안전하니까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농협은 우리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농협은 여러 행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과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농협 회장께서도 직접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농협 한어로 마트에서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평소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돼지고기를 할인 판매하고 또 의학이나 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간지 기고를 통해서 돼지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은 할인 판매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식회와 지역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SF와 관련해서 이 밖에도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인가요? 네, 그동안 농협은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차단 방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1,000억 원의 무이자 자금과 20억 원의 긴급 방역 예산을 편성해서 양돈 농가의 소독약품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농협 방제 차량 670여 대와 광역 방제기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서 양돈 축사 주변과 하천 등의 집중 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자 납입 유예와 1,0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은 지금까지의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돼지고기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 노력도 계속해서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ASF가 종식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회복돼서 우리 양돈 농가들의 주름살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농협의 역할이 막중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무병무의 유통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을 지난 8월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과수 무병화묘 선진화 대책을 두고 업계와 학계의 보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병화묘란 현재 종자관리 요강에 고시된 진단법에 의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건전한 어미묘로부터 증식된 보급묘를 말합니다. 정부는 무병화묘 보급률을 2024년까지 5%, 2030년까지 6%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당장 보급률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기보다 정확한 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무병화묘를 규정하는 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병화묘 보급 체계에서 원원종을 생산하는 유일한 민간기관인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의견이 큽니다. 중앙묘목센터는 도입 품종의 무병화를 총괄하는 데다 농촌진흥청이 만든 직무 육성 품종의 무병 원종 보급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품종의 무병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무병화묘 보급기관을 중앙묘목센터 외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자치단체, 대학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 관중심의 보급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난해 보급화율이 1.1%로 미진한 데는 과수농가 수요에 맞는 무병화묘가 없어서인데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민간기관 대신 정부의 역할만 늘린 셈이란 얘기입니다. 가수 무병화묘 사업은 조직배양 기법으로 무병화를 만드는 민간 산업계의 영역입니다. 선진국 네덜란드에서도 가수 무병묘 생산은 400여 개의 그 민간 산업체가 전담해서 연간 1,000만 주 이상은 전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여전히 그 무병화 생산 공급을 이제 중앙 가수 묘목관리센터나 또 실용화 재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그 공공기관을 앞세우고 있을 뿐 무병묘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그 조직배양 산업계의 참여와 문화 확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는 게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병화묘를 규정하는 기준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행 기준은 조직 배양과 열 처리를 거친 원원종에서 종자 관리 요강에 지정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가 검출되지 않으면 무병묘로 인정받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종자 관리 요강의 현행 기준이 외국 문헌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전국 실태 조사와 피해 분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선정 기준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피해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한 품종의 무병화묘가 나오는데 적어도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바이러스가 적은 묘목을 현장에 빨리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주춤하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총 23,773건으로 2017년에 21,917건보다 1,85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혼인은 정부가 펼친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6년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7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년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2017년의 8.3%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엔 다문화 혼인 비중이 유일하게 제주만 10%였던 데 비해 지난해엔 제주가 12%로 가장 많았고 충남, 전남, 전북, 충북 순으로 모두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신부의 출신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30%로 가장 많았고 중국 21.6%, 태국 6.6% 순입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18,079명으로 2017년 18,440명보다 2%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전체 출생아가 2017년 35만 7,771명보다 지난해 32만 6,822명으로 8.7%나 감소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오히려 2017년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한국살이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0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10배나 증가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하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폭력에 대해서 이게 아주 범법행위라는 거를 잘 모르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측면이라든지 그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죠. 다문화 가정에 있어가지고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 이런 걸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교육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다문화 학생이 13만 7,225명에 비해 다문화 언어 강사는 전국적으로 489명에 불과하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남 합천은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5위를 차지할 만큼 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합천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 껍질을 활용해 만든 율피떡도 그중 하나인데요. 연구 개발한 지 3년 만에 율피떡을 완성한 손창모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 한 해 들어간 밤의 양만 3톤. 한 달에 250kg의 밤을 사용하는 이곳은 밤을 까기 위해 모인 동네 할머님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답니다. 그런데 깐 밤의 모습이 어딘가 낯선데요. 이게 몸에 좋은 거고 이걸로 말려서 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는 거예요. 겉껍질만 벗겨낸 채 속껍질은 그대로인 밤이 부드러운 떡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양 같은 그런 떡입니다. 그냥 짜서보세요. 짜서 보시면 맛을 아깁니다. 밤 껍질이 있어야만 상품이 된다는 이곳의 밤. 손창모 대표의 남다른 고민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라는데요. 저는 그 사진관을 한 20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기농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밤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그 밤을 안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줍냐고 물어보니까는 밤 가격이 너무 싸서 주어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역에 있는 밤을 가지고 뭐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합천의 밤 생산량은 전국 5위. 하지만 그 명성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는 손창모 대표. 고향 합천에 특산품 밤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기 시작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밤 껍질의 효능이었습니다. 5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율피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천에서 제일 많은 밤하고 쌀하고 같이 합쳐서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율피가 몸에는 좋지만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누구나 쉽게 율피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떡에 접목시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떡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손 대표에게 떡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관건은 밤 껍질의 떫은 맛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버린 쌀만 좋기 500kg.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찾은 답은 건조 과정이었는데요. 율피 하면은 막 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떫은 맛이 사라지고 이제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겉껍질을 벗긴 밤을 이틀간 바짝 말리는 건조 과정에서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잘 말린 밤을 껍질째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떡 반죽에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무려 3년 만에 율피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손창모 대표의 아이디어는 합천군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인 합천밤 6차 산업화 사업단이 2017년 손 대표의 율피떡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떡을 연구하고 개발한 지는 4년, 5년 됐는데 떡이 출시된 지는 2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떡이 100% 제 마음에 들지는 않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갖고 건강한 떡 계속 만들어야죠. 율피가루의 장점은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찹쌀떡 외에도 가래떡은 물론 인절미, 떡볶이떡 등 다양한 제품도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이었던 매출도 올해는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쌀은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수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밤은 우리 지역에 나는 동네 어르신들 거 수매하고요. 농협에서 50% 정도 또 수매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 좀 홍보가 좀 더 돼서 내년에는 밤을 지금 7톤을 하려고 주문을 다 준비를 해놨고요. 쌀은 지금 50톤 정도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하지만 손창모 대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는데요. 올해는 쌀 농사뿐만 아니라 팥 농사도 직접 시작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팥과 밤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제주도 하면 오메기떡, 이것처럼 합천하면 율피떡, 이 떡을 올 수 있도록 율피떡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서
합천에 놀러 오면 꼭 하나 맛보고 가야 하는 그런 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로 해서 합천에 농가도 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손창모 대표. 그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도내 다소비 식품 제조 가공업체 182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 부문 전반입니다. 이와 함께 식자재 도매상과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식품 2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진행합니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오는 22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2019년 삼락농정 농업인 농촌인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전국 도단위 행사 등에서 수상하고 인증받은 농민과 농특산물 브랜드, 농촌 마을 등의 수상작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되는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48점의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농민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시가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에 6개소가 선정돼 국비 30억 원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영체는 경주 강동농협, 김천 구성농협, 영주 풍기농협, 청도 산동농협, 성주 벽진농협, 예천농협입니다. 이들 경영체에는 주산지 협의체 운영과 기계장비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개소당 2년에 걸쳐 총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25개소가 선정됐다면서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농협 광덕지점은 최근 도청에서 호두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판매 및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기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호두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쌓인 호두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도 산림자원과 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은 알호두와 살호두 등 총 호두 1톤에 대한 특별 판매를 실시하며 천안 호두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건강식품이라면서 호두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